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마지막 함을 인도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한국 덕에 잠수함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주변국 모르게 한국산 잠수함을 비밀리에 들여온 나라가 있습니다. 앞서 2018년 8월 한국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술진들이 대만 해군과 잠수함 수출에 관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대만 현지 언론은 대만 잠수함 사업에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기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10여 년 앞서 잠수함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은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별다른 보도가 나지 않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만 해군이 운용 중인 텐치급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말에 만들어져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함이기도 합니다. 대만이 이렇게 늙은 잠수함을 계속 운용하는 이유는 중국이 대만의 잠수함 전력 확보를 방해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했고 대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잠수함 국산화까지 추진했습니다. 이후 대만은 세계 잠수함 강국의 기술자들을 초청해 잠수함 국산화에 합류시켰죠. 만약 이 사실을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면 한중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조용히 진행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잠수함 원천 기술 보유국인 독일은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잠수함을 수출했다가 도리어 타격을 입었습니다. 209급 장보고함은 1991년 독일 하드베가 건조하고 해군에 넘겨진 한국 최초의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에게 인수될 당시 해군에서 너무 진상? 을 부려 독일 조선소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당시 승조원들은 독일 현지에서 잠수함을 인수하고 모든 장비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1개월 동안 잠수함 운용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승조원들은 이 기간 동안 모든 장비와 도면을 통째로 외워버렸고 1개월 후에는 독일 승조원 없이 한국 승조원만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조선소 인근을 항해하는 동안 잠수함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장비를 외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승조원들 때문에 독일 조선소가 결정적으로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은 매일 장비를 점검했는데 어느 날 내연 부사관이 잠수함의 엔진이나 펌프 등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막아주는 쇼크 마운트가 깨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함장은 독일 조선소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조선소는 이제껏 세계 11개국에 49척의 잠수함을 인도했지만 그런 결함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자반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일주일 전에 독일은 쇼크 마운트가 깨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한국 측에는 비밀로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불량을 인정하면 수리 기간에 노동력에 추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한국 해군에 딱 걸린 거죠. 한국 해군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독일이 잠수함을 수출한 다른 나라 11개국 잠수함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크 마운트는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어느 나라도 이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수입국들이 알아차렸죠. 갓 훈련을 받은 피덩이? 한국 승조원 때문에 독일 조선소는 쇼크 마운트 불량을 인정하고 부품을 전면 교체해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죠. 독일에서는 한국 해군의 정비 능력을 우습게 봤다가 혀를 내두르게 됐습니다. 또 잠수함에서 숨쉬는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독일에서 한국 해군이 훈련하던 중 잠수함 내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1%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역시 독일 조선소는 여태 이 문제를 제기한 국가가 단 하나도 없었다며 불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해군은 밤을 새가면서 잠수함 내에서 장치 불량을 찾아냈습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자칫 위험할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거죠. 결국 독일은 장비 성능이 미달됐다고 인정하고 또 부품을 교체해 줬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해군은 장비 재질이 불량이라는 점, 잠수함 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 수십 건에 달하는 문제를 독일에 제기했고
독일 조선소는 골치가 아파지게 됐습니다. 독일 조선소 측은 이후 잠수함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수리 부속품도 덤으로 더 챙겨주면서 한국을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인도권을 두고 한 네티즌은 일본은 자국 잠수함이 세계 최고라고 큰소리 땅땅 치고 한 대도 못 팔았는데 배 아파서 어쩌냐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2014년 아베 정부는 꼼수를 부려서 국제적 공헌을 할 수 있고 자국 안보에 기여한다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헌법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무기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했죠. 2016년 소류급 디젤 잠수함을 오스트레일리아에 수출하려다 프랑스 업체에게 밀리는 굴욕도 경험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일본 고체현 앞바다에서 대형 상선을 들이받아 충돌한 일로 전 세계의 조롱도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는 그냥 우리 시스템을 사서 연안과 섬 지역에 다 깔고 일본 잠수함과 함선에도 설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일본같이 잠수함 충돌 사고가 나기 어렵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 체계를 해역에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연안에서 100km 떨어진 바다까지 스마트폰 단말기로 연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일본은 연안에서 52k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고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아 3시간 동안 연안으로 이동한 끝에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추천받은 최적 항로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술로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한 잠수함 3번함이 인도네시아에 인도되면서 양국의 잠수함 1차 사업이 10년 만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알록으로 잠수함은 작년 3월 초 대우조선해양의 기술 덕에 현지에서 조립이 완료됐고 수심 311m 자망에 성공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 기술을 이전받은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PTPL 직원들은 자망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와인잔에 바닷물을 담아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 조선소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한 팀원은 해당 바닷물이 수심 311m짜리 바닷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2011년 1차 사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한 것 중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는 한국 덕분에 잠수함 강국이 됐습니다. 1차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지만 잠수함을 추가로 주문한 2차 사업은 선수금 1억 8천만 달러 입금을 계속 미루어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합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기술력이 자랑스럽지만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와 사업하지 말자. 아우로 인도네시아에게는 기술 지원하지 말고 완제품만 팔아라. 그냥 돈 거래하지 말고 물물 교환 방식으로만 거래하자 등 비판 댓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2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